한미연합군의 전시 작전 계획인 작계 5027 유출 소식 어제 9시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국방부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증원 계획을 담은 군사기밀이 해킹으로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가자 국방부가 즉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군인사와 업체 직원 등 사건 관련자 40여 명에 대한 마무리 조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상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그러한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관리 절차를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건 이후 백신 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운용 중인 PC를 전면 재포맷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려면 1차 방어선인 백신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백신은 PC 한 대당 10,000원이 채 안 되는 저가 제품입니다. 저가 입찰에서 가장 싼 거를 구입했습니다. 빨리 탐지하고 방어하는 역량을 기르는 거. 이런 것 다 어떤 투자가 선행돼야 된다고. 아울러 비밀 취급자들조차 군사기밀망과 행정망을 혼용할 정도로 취약한 보안의식과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부모의 동의서를 받고 병사의 작전 투입을 정할 정도로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육군이 대대적인 체질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서 모든 지휘관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게 주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장중규 육군 참모총장이 오늘 육군 모든 병과의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들을 전원 소집해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장 총장은 군기강 회의를 질타하는 여론을 환기시키며 지휘관들에게 법과 규정에 따라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자신감 있게 지휘하라고 말했습니다. 장 총장은 특히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며 작전에 투입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병사 부모들이 부대 운영과 훈련에 간섭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장 총장이 일선 부대 순시 횟수를 크게 늘려 육군의 체질 개선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육군은 우선 군 지휘관의 고유 권한인 작전 투입이나 부대 관리에 민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병사 부모들의 민원 창구로 바뀐 온라인 대화방 개선 등이 추진됩니다. 현장 지휘관의 업무 마비나 기밀 유출 등이 우려되는 과도한 SNS 소통을 현장에만 떠넘기지 말고 상급 지휘부가 책임지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육군은 전후방 1선 부대 연관급 이하 지휘관들에게도 군 기강 확립 지침을 내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최순실 씨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 혐의에 대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등을 최 씨가 대납했다고 밝혔지만 최 씨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서 돈을 다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최순실 씨는 특검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특검이 자신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뇌물죄를 이미 정해놓고 진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됐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죽을 만큼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고영태 씨 일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으로 얽혀 있다며 의상비 대납 정황이 담긴 의상실 직원 임모 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서에서 임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상실 직원 급여와 임대료 등 3억 원을 최 씨가 납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중요 근거가 됩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사후에 박 전 대통령에게 비용을 다 받아 정산했다며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최 씨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최 씨가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참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 씨가 선의를 베푼 삼성에 대해서도 죄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탈출한 지 9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화장실 수도 배관을 타고 도망갔다는데요. 이런 탈주 사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전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의정부지검 근처의 주택가. 회색 티를 입은 남성이 두리번거리며 젠걸음으로 걸어갑니다. 하얀색 소형 승용차를 훔쳐 타곤 쏜살같이 도망칩니다. 이 남성은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던 26살 강모 씨. 잠깐 키를 꼽아놓고 있다가 나오니까 차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화장실을 간다는 강 씨를 수사관 2명이 입구에서 지켰지만 탈주를 막진 못했습니다. 화장실 수도배관을 타고 1층으로 내려온 강 씨는 식당 뒷문을 빠져나와 담장을 뛰어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전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본 사람 아무도 없었겠네요. 네, 왜냐면 주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주무시는 시간 2시. 네, 2시부터 4시까지. 경찰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 비상을 걸어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고 달아난 지 9시간 만인 밤 11시 반에 강 씨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강 씨는 의정부지검에서 43km 떨어진 서울 풍납동 자신의 집 인근에 나타났다 체포됐습니다. 왜 도주하셨습니까? 도주 미리 계획하셨나요?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검찰 청사를 탈출하는 일은 최근 5년간 모두 7번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검찰 청사의 노후화된 건물 구조와 감시 인력 부족 등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1년 만에 140조 원가량 늘어나서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부채 3분의 1 정도는 국민들을 위한 공적 사업에 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진 빚들인데요. 그런데 전체 절반이 넘는 750여조 원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부채입니다. 연금이 부족할 때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일종의 미래의 빚입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 연금에 국민들이 메워줘야 하는 세금은 601조 원, 군인 연금은 152조 원가량입니다. 1년 전보다 92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국민 1인당 이들 연금에 평균 1,469만 원씩을 내줘야 하는 셈입니다.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입니다. 이 부담은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점점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2,000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선 주자들도 더 많은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연금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매번 좌초되고 땜질 처방만 되풀이되면서 적자폭이 늘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54만 명 수준인 공무원 군인연금 수급자는 2025년이면 7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갈수록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양상입니다. 위기다 하고 이런 문제가 되면 결국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조금 더 양보하는 면에서 서로 합의를 보고 우리 경제 생존을 위해 공무원, 군인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 첫 대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당분간 매일 보강 조사를 벌여 오는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박철영 기자입니다. 오전 8시 40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탄 승용차가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9시 20분에는 검찰이 탄 승합차가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대면 조사가 시작된 것은 오전 10시. 수사를 전담하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 검사가 조사를 맡고 지원검사 1명과 여성수사관 1명이 배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장소는 구치소 내 교도관 사무실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책상과 의자, 조사에 필요한 집기 등을 갖추고 사무실 구조를 일부 변경했습니다. 조사는 지난번 검찰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한 부장검사와 검사가 나란히 앉고 맞은편에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는 구치소 일과를 고려해 오후 6시쯤 마무리됐으며 이후 조서 열람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분간 매일 보강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오는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치소 앞에서는 오늘도 지지자들이 모여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최순실 씨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 혐의에 대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등을 최 씨가 대납했다고 밝혔지만 최 씨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서 돈을 다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최순실 씨는 특검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특검이 자신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뇌물죄를 이미 정해놓고 진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됐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죽을 만큼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고영태 씨 일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으로 얽혀 있다며 의상비 대납 정황이 담긴 의상실 직원 임모 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서에서 임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상실 직원 급여와 임대료 등 3억 원을 최 씨가 납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중요 근거가 됩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사후에 박 전 대통령에게 비용을 다 받아 정산했다며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최 씨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최 씨가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참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 씨가 선의를 베푼 삼성에 대해서도 죄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 비용을 대신 냈다며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얽혀 있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최 씨 측은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게 의상 비용을 받아서 모두 정산했다며 경제 공동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특검팀이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옷을 만든 임모 씨 진술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임 씨는 특검에서 지난해 10월까지 박 전 대통령 의상을 만들면서 원단값과 직원 급여 등 3억 원을 최 씨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9년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을 만들었던 홍모 씨도 특검에서 최 씨가 청와대 안에 있는 방에서 돈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한테 돈을 받아 다 정산했다며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상 관련 의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수사권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특검이 경제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특검이 뇌물 프레임을 가져다 놓고 조사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처신으로 인해 일어난 참변으로 받아들이고 선의를 베푼 삼성 측에도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미 하원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398표, 반대는 단 3표였습니다.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역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미 하원은 이 두 안건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상임위 처리 닷새 만에 신속하게 통과시켰는데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와 함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효과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핵 문제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입니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는 중국의 북한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seen China for 25 plus years say that they're concerned about North Korea, but we haven't seen them act. 미국은 4월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북한과 비핵화를 주제로 틸러슨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도 소집했습니다.
중국이 적극 반대하는 인권 문제도 의제로 올리겠다는 태세입니다. 미 의회의 대북 안건 신속 처리에 UN 등 외교 채널을 통한 압박까지 정상회담 전 중국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중국인민일보는 미국은 중국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중국의 발전과 성공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히려 미국의 입장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결국 정상 간談判, 특히 북핵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며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어떤 사변이 일어날지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그 의도를 김가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어젯밤 9시 45분 정규방송까지 중단하고 추가 도발을 위협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오전 8시 45분 트럼프 행정부가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에 맞췄습니다. 외무성 대변인 문답 형식으로 미국의 초당적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맹비난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악하고 무분별한 제재 노름을 우리가 어떤 사변들로 짓뭉개 버리는지 세계는 곧 보게 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중국 없이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전략이란 분석입니다. 압박을 해봐야 소용없다. 우리는 이미 핵보유국이 됐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김정은은 지난달 말에도 새로운 미사일 엔진 시험이 어떤 의미인지 전 세계가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도발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지난달 말 북한이 쏜 미사일이 발사 직후 폭발했다는 한미 군 당국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때 쏘려고 했던 미사일이 한 발이 아닌 두 발이었고 첫 발이 폭발하면서 나머지 한 발의 발사가 잠시 보류됐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8일 북한 원산 갈마 비행장. 엿새 전 북한이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가 몇 초 뒤 폭발한 곳입니다. 해변가에 설치된 발사대는 두 곳. 지난해 6월 사진과 비교하면 한 개 더 늘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원래 미사일 두 발을 쏘려고 하다 첫 발이 실패하는 바람에 숨고르기 중일 거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첫 번째 발사가 워낙 북한이 생각하지도 못하게 초기 단계에서 실패를 하니까 발사를 그날 취소하고 이제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당시 북한이 쏘려 했던 미사일은 ICBM 개발을 위한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으며 문제점을 보완해 조만간 다시 발사할 거라는 겁니다. 발사 현장에선 원인 모를 폭발 사고의 흔적도 포착됐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미사일 발사대로 이어지는 활주로에 지름 110m의 검은색 무늬가 불규칙한 원형으로 뻗어나갔고 파편들도 눈에 띕니다. 대북 전문 매체 38로스는 미사일 발사 준비 과정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쏜 무수단 미사일 8기 중 7기가 도중에 폭발했습니다. 수탄 실패에도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대미 압박 카드를 손에 넣기 위해 북한은 미사일 성능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희입니다. 우리 군은 휴전선 인근의 북한군 해안포 진지는 물론 원산 일대까지 타격이 가능한 다연장 로켓 천무의 실사격 훈련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천무는 단 한 발로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응징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준 기자입니다. 북한군 해안포 부대가 동해상의 우리 해군 함정에 기습 포격을 감행하자 우리 군의 대포병 탐지 레이더와 정찰용 무인 항공기가 포격 원점을 식별하고 K9 자주포와 견인포에 사격 지시를 내립니다. K9이 불을 뿜으며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을 타격했지만 북한군은 이선의 방사포를 이용해 다시 공격해옵니다. 우리 군의 130mm 다연장 로켓 구룡이 350여 발을 보복 사격하자 도발은 소강 국면에 접어듭니다. 군은 적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꺾기 위해 로켓포 한 발에 900개의 자탄이 나와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천무를 발사합니다. 천무 한 문에서 연속 발사하는 230mm 로켓탄 12발은 12개의 다른 표적을 타격하는데 그 시간은 채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2015년 천무 실전 배치 후 처음으로 실사격 훈련을 공개한 육군은 강력한 응징 의지를 다졌습니다. 적이 다시 도발한다면 스스로 계멸을 초래하는 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겠습니다. 훈련장을 통상 문제 등을 놓고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이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의 현엄섭 특파원과 베이징 금기종 특파원이 이어서 보도합니다. 북핵 문제가 중국과의 정상회담 주요 의제라고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993년 북한의 핵 확산 방지 조약 NPT 탈퇴 이후 25년간 이어진 북핵 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이라는 지렛대를 버릴 수 있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의 독자 조치 카드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과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등이 거론됩니다. 트럼프가 관세와 환율 등 불공정 무역 이슈를 북핵 문제와 연계하겠다고 한 건 이번에는 중국을 말로만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란 강한 의지로 읽힙니다. China's unfair subsidy and its behavior is prohibited by the terms of its entrance into the WTO. 미 하원도 트럼프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한반도 사드 배치를 촉구한 ICBM 규탄 결의안을 압도적이고 초당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과연 무역이라는 국익을 일부 희생시키면서까지 중국을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미국에 앞서 핀란드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굳이 핀란드를 찾은 건 중국의 유럽 중시 정책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출발 전부터 팽팽한 두 정상의 신경전은 북핵과 무역 의제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산 석탄 금수 조치 등 유엔 안보리 결의는 충실히 이행하겠지만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把半岛核问题重新纳入可持续、不可逆、有时效的对话进程。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압박에 나선 만큼 시 주석이 중국 은행과 기업들의 대북 거래를 제한하거나 감독을 강화하는 등 일정 부분 타협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날을 세우고 있는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미국 상품 수입을 늘리고 투자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 하나하나가 해결이 쉽지 않은 현안들입니다. 우리로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미국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베이징에서